7번 망했습니다. 이불가게, 신문사, 증권회사 등 손대는 사업마다 전부 망했습니다. 마흔이 넘어서 통장 잔고가 바닥났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내가 식당에서 서빙할 테니까 다시 한번 해봐요. 마흔 넘은 가장이 아내 월급으로 생활하면서 재기를 준비했습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야, 이제 그만해라. 너는 사업 체질이 아니야.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그 사람이 18년 뒤에 회사를 8천억 원에 팔았습니다. 지금은 3천 명 넘는 사장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됐어요. 김승호 회장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말 많이 듣잖아요. 너는 안 돼. 이제 늦었어. 현실적으로 생각해. 그런데 7번 망한 사람이 어떻게 수천억 부자가 됐을까요? 운이 좋아서? 아닙니다. 이 사람은 돈의 속성을 알았어요. 오늘은 김승호 회장이 직접 밝힌 부자가 되는 진짜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승호 회장이 처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하죠 라고 대답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회장님 대답이 이래요. 제 주변에 부자 거지들이 엄청 많습니다. 부자 거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정작 가진 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연봉은 높은데 통장 잔고는 항상 바닥인 사람들. 수십억을 벌었는데 몇 년 만에 다 날린 사람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김승호 회장이 말하는 첫 번째 원리. 돈에는 5가지 서로 다른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째, 돈을 버는 능력. 둘째, 돈을 모으는 능력. 셋째, 돈을 쓰는 능력. 넷째, 돈을 불리는 능력. 다섯째, 돈을 유지하는 능력. 이 5가지가 전부 다른 능력이에요. 버는 것과 모으는 것이 다르고, 쓰는 것과 불리는 것이 다르고, 유지하는 것은 또 별개의 능력입니다. 미국 NFL 선수들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버는 능력은 탁월해요. 몸으로 수백억을 벌어들였잖아요. 그런데 모으는 능력, 쓰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은 훈련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족족 새어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유명한 권투 선수 마이크 타이슨은 현역 시절 3억 달러, 우리 돈으로 3,400억 원을 벌었어요. 그런데 2003년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계좌에 남은 건 빚 260억 원이었어요. 호나우지뉴라는 브라질 축구 전설도 있죠. 2018년에 이 사람 계좌 잔고가 공개됐는데 딱 5파운드였어요. 우리 돈으로 8,000원. 반면에 빚은 280억 원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5가지 능력을 균형 있게 갖춰야 진짜 부자가 됩니다. 한국 통계를 하나 볼까요?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자산이 5억 6,678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부채를 빼면 순자산은 4억 7,144만 원입니다. 재미있는 건 소득 상위 20% 가구의 순자산이 11억 원인 반면 하위 20%는 1억 4천만 원이에요. 격차가 거의 8배입니다. 이 격차가 벌이의 차이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하지만 같은 연봉을 받아도 10년 뒤에 자산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는 바로 이 5가지 능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원리입니다. 김승호 회장이 돈은 중력과 같다고 표현해요. 중력이 뭐예요?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주변의 다른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세지잖아요. 지구가 달을 끌어당기고 태양이 지구를 끌어당기듯이요. 돈도 똑같다는 거예요. 처음에 1억을 모을 때는 100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두 번째 1억을 모을 때는 90의 노력이 들어가요. 세 번째 1억은 80의 노력.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10의 노력도 안 들이고 돈이 늘어나요. 돈이 돈을 끌어당기기 시작하는 거죠. 김승호 회장 본인 경험도 그랬대요. 스노우폭스 매장을 1개에서 300개까지 키우는데 몇 년이 걸렸는데 그 다음 300개는 언제 늘었는지도 모르게 순식간에 됐다고 해요. 숫자로 표현하면 이래요. 1, 2, 3, 4, 5 이렇게 선형으로 느는 게 아니라 1, 2, 4, 8, 16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100억, 1000억 이런 숫자를 말하면 엄청 큰 것 같지만
실제로 1억, 2억 하는 순서로 따지면 7번, 8번 정도 더블링하면 거기까지 가는 거래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처음에 종잣돈 모으는 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그 고비만 넘기면 돈이 돈을 벌어다 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첫 번째 고비를 못 넘겨요. 1억 모으기 전에 포기해버리거나 모아놓은 돈을 중간에 써버리거나 그러면 영원히 중력의 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김승호 회장이 이런 말을 해요. 돈을 모아서 이 돈이 다른 돈을 끌어들이기 전까지는 모으는 게 더 현명한 일이다. 가족을 도와주고 싶어도 그 도움은 나중에 해도 된대요. 먼저 자본이 자본을 끌어당기는 단계까지 가야 해요. 그 다음에 도와줘도 늦지 않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모르는 내용입니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불규칙한 돈보다 힘이 세다. 무슨 말이냐면요. 매달 100만 원씩 버는 사람이 1년 내내 굶다가 어느 날 한 번에 1200만 원 버는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같은 금액인데 왜 그럴까요? 김승호 회장이 비유를 들어요. 비가 일정하게 골고루 오면 농사도 잘 되고 우리가 생활하기도 편해요. 그런데 1년치 강수량이 한 번에 몰아서 내리면 어떻게 돼요? 홍수로 다 쓸려 나가죠. 돈도 똑같아요. 하루 일당으로 30만 원, 50만 원 버는 분들 있잖아요. 계산해 보면 한 달에 900만 원, 1,500만 원이에요. 일반 직장인보다 훨씬 많이 벌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돈을 못 모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일이 있을 때 벌고 없을 때 못 벌잖아요. 불규칙하니까 생활 패턴도 불규칙해지고 돈 관리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래요. 주말에 매출 500만 원 확 오르는 것보다 매일 100만 원씩 꾸준히 오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김승호 회장이 이런 비유도 해요. 축구 경기장에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경찰 몇 명이 그 군중을 통제할 수 있어요? 왜요? 경찰은 조직화되어 있으니까요. 명령 체계가 있고 시스템이 있어요.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조직화된 돈이에요. 그래서 더 큰 목돈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부자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대부분 일정한 현금 흐름, 영어로 캐시 플로우를 갖고 있어요. 월세 수입이든 배당금이든 사업 수익이든 매달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이 적더라도 일정하게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무기예요. 이걸 활용해서 적금이든 투자든 꾸준히 쌓아가면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세집니다. 네 번째 원리입니다. 이건 좀 철학적인 이야기예요. 고생해서 번 돈은 공짜 돈보다 힘이 세다. 같은 1억이라도 내가 10년 동안 모아서 만든 1억과 복권 당첨으로 받은 1억은 무게가 다르다는 거예요. 고생해서 번 돈은 무게가 100kg이라면 공짜로 받은 돈은 1kg도 안 된대요. 가벼우니까 쉽게 날아가 버려요. 실제로 그래요. 복권 당첨자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에서도 2003년에 로또 1등으로 242억 원 당첨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식, 부동산 투자에 손댔다가 5년 만에 다 잃었어요. 결국 빚까지 지고 사기 혐의로 뉴스에 나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김승호 회장 말대로 그 돈에 무게가 없으니까요. 고생해서 번 게 아니니까 쉽게 쓰고 쉽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유산으로 받은 돈, 땅값이 갑자기 올라서 생긴 돈, 누가 그냥 준 돈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금액이라도 그 돈이 벌어진 과정에 따라서 무게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김승호 회장은 이렇게 말해요. 성공이라는 건 그 이면에 굉장히 많은 사람의 슬픔과 고생을 바닥에 깔고 있다. 돈을 버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실패, 좌절, 이런 것들이 마치 가시처럼 남아 있어요. 그 가시를 잘 다독이지 않으면 나중에 그게 나를 찔러서 돈을 다시 흩어지게 만든대요. 김승호 회장 본인도 7번 실패했잖아요. 이불가게, 지역 신문사, 증권회사 등 다양한 사업을 했다가 다 망했어요. 아내가 웨이트리스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생의 시간이 나중에 스노우폭스를 성공시키는 밑바탕이 됐어요. 실패하면서 배운 것들이 예방주사가 된 거죠. 고생 없이 쉽게 번 돈은 쉽게 사라집니다. 진짜 부자가 되려면 돈의 무게를 느낄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김승호 회장의 원리를 바탕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5가지 능력을 점검하세요.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쓰는 능력, 불리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이 중에서 내가 약한 게 뭔지 파악하세요. 대부분의 직장인은 버는 능력은 있어요. 월급이 들어오니까요. 그런데 모으는 능력이나 불리는 능력이 약한 경우가 많아요. 자기 약점을 알아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종잣돈의 중력을 믿으세요. 처음에 모으는 게 제일 힘들어요. 하지만 그 고비만 넘기면 돈이 돈을 끌어당깁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목표 금액을 정하세요. 1억이든 5천만 원이든. 그 돈이 모일 때까지는 다른 곳에 쓰지 마세요. 나중에 가족 돕고 나중에 여행 가도 돼요. 먼저 중력의 힘을 만드세요. 셋째, 일정한 현금 흐름을 만드세요. 월급 외에 추가로 일정하게 들어오는 수입을 만들어 보세요. 적금 이자든 배당금이든 부업이든 금액이 작아도 괜찮아요. 일정하게 들어온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쌓이면 나중에 큰 힘이 됩니다. 넷째, 남의 돈을 내 돈처럼 대하세요. 김승호 회장이 이런 말을 해요.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태도와 같아진다. 친구가 밥 산다고 하면 막 시키고 내가 살 때는 아끼고 이런 사람은 결국 자기 돈도 못 모은대요. 공공재산이든 회사 돈이든 다른 사람 돈이든 내 돈처럼 소중하게 대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김승호 회장은 40이 넘어서 7번 실패한 뒤에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18년 만에 회사를 8천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반면에 수백억을 벌었던 운동선수들은 2년 만에 파산했어요. 차이가 뭘까요? 돈을 버는 능력만 있었느냐? 아니면 모으고 쓰고 불리고 유지하는 능력까지 있었느냐? 돈의 중력을 이해했느냐? 아니면 이해하지 못했느냐? 고생해서 번 돈의 무게를 알았느냐? 아니면 몰랐느냐?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가 아니라 돈의 속성을 이해하는 게 목표입니다. 김승호 회장 말처럼 돈을 인격체로 대하세요. 작은 돈을 함부로 하면 큰 돈이 안 와요. 돈을 존중하면 돈도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돈을 버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아니다, 모으고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월가에 사는 고양이였습니다.